은퇴천국 은퇴지옥, 오늘은 도서 노후의 재구성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은퇴라는 거대한 계곡.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은퇴가 가까워지면 은퇴 전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아직 자녀들을 부양하고 높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급여 수준이 괜찮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직의 가능성과 함께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할 가능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은퇴를 위해 모아둔 자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통적 완전 은퇴의 경로를 따라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은퇴를 한 번 건너가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승선으로 여긴다. 은퇴 이후에는 긴장을 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의 삶이 갑자기 멋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진실은 골프를 치고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TV 재방송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은퇴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킨다. 목적의 상실, 구조의 상실, 일상의 상실, 직장 친구의 상실, 성취감의 상실, 주기적 월급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은퇴 단계는 엄청난 변화로 가득 차 있다. 그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전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적이 없으므로 빠르게 회복하여 원상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지 못했다. 비관적으로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을 때는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몇몇 은퇴자들은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더욱 절망감을 키운다. 은퇴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은퇴 이후 삶의 3단계. 완전 은퇴는 당신이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흥미있고 편안한 여정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은퇴는 실망스럽고 불안을 유발하고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와 같은 복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은퇴가 이런 기분을 가져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중대한 변화에 대한 반응은 종종 예측 가능한 단계를 밟아간다. 첫 단계는 천천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은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편안하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 은퇴 지옥 단계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여정이 거의 끝난 것 같을 때 갑자기 또 다른 상승 곡선을 만난다. 다행스럽게도 이 단계에서는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은퇴 지옥을 벗어나 다시 긴 상승 곡선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에게 은퇴 여정이 같은 강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롤러코스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의 미래로 다가온다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다 무서운 여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처럼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 특히 자신의 일을 즐겨왔고 일과 자신을 동일시해왔고 일을 놓게 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언제 은퇴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은퇴 지옥을 통과하는 여정은 더 무섭고 길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완전 은퇴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은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당신은 이러한 은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헤쳐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주 힘들 수도 있다. 전통적인 은퇴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을 잘 이해하면 은퇴 여정을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지 알게 되면 이에 대비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될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은퇴 여정을 주요 3단계로 나눠본다.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을 일해온 사람들은 지쳐있다. 그래서 광고와 사회 전반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더 이상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업무 지시도 없고 따라야 할 규정과 규칙적 일상도 없으며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퇴와 여가 생활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1단계 허니문. 당신은 편히 잠잘 수 있고 꿈에 그리던 곳을 여행할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골프를 치거나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은퇴의 허니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목록에서 없애고 은퇴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던 일들, 즉 집수리, 정원 가꾸기 또는 페인트칠 같은 일을 시작한다. 이것은 성취감을 주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기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은퇴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실에 침몰되기 전까지 최대 1년 정도 지속된다. 일단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성장지향 은퇴자들은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보다 큰 다른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그들은 거대한 은퇴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인 은퇴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한다. 여가 생활로 잠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성장지향 은퇴자들은 어느 순간 파티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보다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을 찾거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일부 안정지향 은퇴자는 성장지향 은퇴자에 비해서 이러한 허니문 단계를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들은 만족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의식주만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어떤 것도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도전적인 일을 피하고 자유롭게 잠을 자고 여가 생활을 즐긴다. 매일매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상관없다. 단순한 삶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을 위한 다른 방식의 삶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2단계 파티는 끝났다. 은퇴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은퇴 후 더없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종종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급성 은퇴 쇼크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은퇴 쇼크의 최악이 은퇴 지옥이다.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던 취미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이것이 정말 전부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고 잠시나마 즐겼던 여가 생활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해진다. 은퇴 충격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울증이 시작된다.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울증은 에너지, 활력, 그리고 자부심을 빼앗아간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끝없는 슬픈 기분을 동반하고 집중이 어렵고 영감을 받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느끼게 한다. 은퇴지옥의 거대한 계곡에서 급성 은퇴 쇼크를 겪을 때는 막힌 변기를 뚫는 것 같은 쉬운 일조차 힘들어지고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겪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열린 은퇴 세미나에서 최근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거대한 은퇴 계곡은 슬픔의 5단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
은퇴 시 구조와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일 자체가 자신의 삶이었던 사람들은 주된 직업으로부터의 이직을 아주 어려워한다. 그들은 오로지 일에만 헌신해 왔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결국은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소수의 진짜 친구와의 약간은 어색한 관계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낙담한다.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리면 안 된다. 나처럼 퇴직이 예상보다 빨리 왔거나 순조롭지 않은 경우에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충성스러운 회사원이었던 당신이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로부터 추방되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던져지는 것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부족이 없으면 정체성, 목적, 안정을 잃는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실직은 당신에게 더 나은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은 내가 주변에서 목격한 최근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들은 이미 은퇴 지옥에 들어서 있거나 아니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은퇴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주택관리사 남편과 그의 아내는 동시에 은퇴했다. 아내는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는 마당에 나와서 정원관리, 자동차 세차, 건물 외벽과 창문 청소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잔디깎기와 제설기를 거듭해서 세척하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청소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겨울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수렁으로 빠지기도 한다. 그와 그의 아내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는 지난 봄 은퇴 관련 서적의 제안에 따라 은퇴연금 계좌에 여유자금을 추가 불입하기 위해서 주택 규모를 줄이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 부부는 거의 나들이 하지 않으며 추가 은퇴 자금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 나는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부부는 이전에도 친구가 많지 않았고 새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것 같지도 않아서 걱정이 된다. 잔디 부인. 나는 잔디 부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인사는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녀는 앞마당에 잡초를 뽑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택관리사와 다소 비슷하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생활 방법이라고 본다. 그녀가 독신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잔디 부인이나 주택관리사 같은 사람들이 겨울에 무엇을 하는지 항상 궁금하다. 캠핑 매니아. 캠핑 매니아는 우리 집 맞은편 길 건너에 살고 있으며 기혼이다. 그는 회계사였다. 은퇴하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겨울철마다 플로리다에서 휴양하기 위해 레저용 차량을 구입했다. 레저용 차량을 구입한 이후로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발한 것처럼 보였다. 여름철에는 그는 TV 시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아내는 집안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집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가 레저용 차량에서 취침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은퇴는 확실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나는 주택관리사, 잔디부인, 캠핑 매니아 같은 사람들이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은퇴자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직업과 일이 자신에게 제공했던 생활 패턴과 일상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찾으려고 애쓴다. 함께 은퇴한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겨울이 오면 주택관리사, 잔디부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목적의 결핍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창문을 닦을 수도 없고 잡초를 뽑지도 못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지루하고 화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안개 속에서 떠도는 것처럼 느끼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은퇴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때가 두려움과 좌절에 침몰하는 때이다. 그들은 은퇴 생활에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또한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좌절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그들을 괴롭힌다. 은퇴자들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안전하게 지내며 셔플 보드게임과 같은 사교 여가 활동에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 없다. 그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어떤 계획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이 지속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루함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후 빠르게 은퇴 지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선택지를 물색하고 탐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퇴 지옥 상태를 지속하면서 상실감에 사로잡혀 과거에 계속 머무르고 자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여생 동안 현실에 안주하기로 할 수도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스스로에 대하여 안쓰럽게 여기기만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은퇴 전환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고 해결하라기보다는 TV를 시청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은퇴 지옥에서 세월을 낭비하며 보낸다. 은퇴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다. 나는 누구인가? 아내는 왜 항상 나에게 화를 내는 걸까? 왜 아이들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왜 이런 기분이 들까? 결국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거대한 은퇴 계곡의 바닥에 갇힌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퇴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과거의 친숙한 삶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원한과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정서적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패배했다고 느끼고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은퇴 현실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진다. 3단계 은퇴 지옥에서 탈출.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활력이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진다. 자신이 처한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런 느낌일 때는 상황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인가?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라. 운동을 시작하고 잘 먹고 TV 시청을 줄이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번거롭게 하는 일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여 목록에서 지워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산책, 잔디 깎기, 소소한 집수리,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성취한 것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침내 무언가에서 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은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장기적으로 그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에서 몇 가지 구조와 일상을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은퇴로 잃어버린 직장 친구에 대한 적절한 대체제를 찾아야 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은퇴 생활 중에도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면 아침에 일찍 기상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된다. 목적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노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복잡할 것은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은퇴의 지옥을 피하거나 탈출해서 은퇴 천국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믿어보라. 그 대가는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 이야기. 36년 동안 근무했던 은행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통상적인 은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은퇴 지옥으로 떨어졌다. 좋지 않았다. 나는 급성 은퇴 쇼크에 영향을 받았고 직장 생활 마지막 단계에서 받은 대우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상한 침묵이 있었다. 내가 백작 부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아내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일 없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 더 이상 업무용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내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없었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길을 잃었고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다. 낚시와 자전거와 같이 즐겨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은퇴에 대비한 충분한 저축이 있는지 걱정했다. 그런 생각과 고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니, 없게 되었다. 그 시점에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나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과음했다. 매일 샤워하는 것도 귀찮았다. 갈 곳도 없는데 굳이 샤워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치유의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현명한 아내조차 내가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 데니가 세스 고든에 져서 몇 권을 소개해주기 전까지 나는 혼자라고 느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책은 나에게 정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스 고든은 가상의 코치가 되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주동했다. 매일매일 영감을 주는 그녀의 블로그는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었고 나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의 토론토 기조 강연을 직접 들었고 더 큰 에너지를 얻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만들라고 동기부여했고 여기에서 이모작 은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동안 쌓인 은퇴 스트레스로 인해 나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매일 아침 4시 30분쯤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세스 고든의 강연을 듣고 집에 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 잔의 커피를 마시기 훨씬 전 이른 아침에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 아직 잠들어 있고 평소와 달리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때 영혼을 정화하는 무방비 상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이후에는 항상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이른 새벽에 글을 쓰면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한편으로 세스 고든을 만나서 이모작 은퇴를 지필하기 한참 전에 나의 오랜 친구는 나 자신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5스타 조 그리고 새로운 관점 찾기. 아직 은퇴 쇼크를 겪고 있던 어느 날 오랜 낚시 친구인 5스타 조에게서 대서양 연어 낚시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전화를 받았다. 5스타는 연례 행사로 낚시꾼들과 함께 조지 리버에 가는데 정규 멤버 중 한 명이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는 낚시를 좋아해서 함께 가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은퇴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낚시 여행이 고민에 빠져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5스타조가 항상 최고의 명소를 방문하니까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나를 독려했다. 나는 캐나다 노바스코프 샤주의 미라마치 강과 같은 유명한 낚시 캠프를 떠올렸다. 거기에는 온수욕조, 고급 와인, 로스트 비프 식당이 있었다. 결국 나는 낚시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솔직히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은 상태였고 숙소가 어디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조지 리버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수상 비행기에서 내릴 때를 결코 잊지 못한다.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토론토를 떠날 때는 26도를 넘었는데 거기는 아주 추웠다. 가이드 중 한 명에게 숙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지금 보고 있는 저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거기에는 내가 꿈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온수 욕조도 없었고 로스트 비프 식당도 없었다. 밤에는 통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북극 공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렸고 흙파리는 나를 물어댔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고 어쨌든 첫날 밤을 지내보고자 악을 썼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데려가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전화도 이메일도 없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다. 너무 춥고 외로웠고 TV 시청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일째부터는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다. 잠자는 것과 낚시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이 홀로 있는 것은 나에게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고립은 나에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직 인생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꿈에서만 그리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이 지구별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아직 있었다. 조지 리버 낚시 여행은 사물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거절하려던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 이후로 매년 그곳에 간다. 5스타 조처럼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자신의 은퇴 천국 만들기. 은퇴 여정에서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2단계와 3단계를 모두 피하고 자신의 천국 은퇴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편 이미 거대한 은퇴 계곡을 경험하고 있거나 은퇴 지옥에 갇혀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어느 단계에 있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고 활기차며 충만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기 성찰 질문. 드디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언제 은퇴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일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아쉬웠었나? 상실감을 느낄 때 당신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은퇴 이후에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은퇴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왜 은퇴하려고 하는가? 단순한 진실. 은퇴는 불가피하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복 여부가 결정된다. 일에 대한 강한 연계와 유대감은 은퇴 전환을 더 어렵게 하고 은퇴 후 만족 찾기를 더 어렵게 한다.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 은퇴 전환은 훨씬 길어진다. 완전 은퇴는 건강에 좋지 않다.
생활 구조와 목적 의식의 부족은 일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에게 완전 은퇴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들은 특정 연령이 지난 어떤 임의의 시점에 삶을 멈추도록 타고나지 않았다. 은퇴 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이해하고 은퇴 전환을 잘 준비하면 은퇴 지옥을 온전하게 피할 수 있다. 2부에서 제시한 은퇴 원칙을 따르면 은퇴 지옥을 탈출하고 은퇴 천국을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도서 노후의 재구성을 읽어보시면서 은퇴 천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